세상엔 참 의문의 실종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금전적 문제, 회사 스트레스처럼 자발적으로 실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다룰 사건은 다소 의문스럽게 실종된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2022년 11월 13일 오카야마현 쿠라시키시,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카지타니 미츠키 군이 돌연 실종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평소 취미가 독서였던 그는 시간이 날 때면 보컬로이드 음악을 듣거나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등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학생이었죠. 다만 중학교 3학년이었다 보니 고등학교 진학을 두고 이에 대한 고민을 주변에 털어놓기도 했지만 눈에 띄는 우울감이나 가출 징후는 없었다고 하네요. 그는 사람을 잘 따르는 성격이었던 데다 종종 할머니에게 영상편지를 보내는 등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면도 있었죠. 이 사건은 정보가 그다지 많진 않지만 우선 카지타니 군의 실종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1월 13일 오후 2시 30분 무렵 그는 어머니에게 학원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섰는데 이것이 가족이 마지막으로 목격한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3시간 정도가 지난 오후 5시 23분 무렵 카지타니 군은 어머니에게 6시쯤 돌아갈게 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밤늦도록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11월 14일 새벽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던 것이죠. 먼저 카지타니 군은 실종 당시 검은 긴 소매 상의에 흰색 긴 바지, 카키색 샌들을 신고 있었으며 소지품 역시도 책 한 권과 우산, 스마트폰 뿐이었기 때문에 가출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그날 카지타니 군이 집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JR 쿠라시키역 인근 상가에 자전거를 세워두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카지타니 군이 역에서 전철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 선로가 연결된 인근 지역의 CCTV를 모두 확인한 결과 마침내 카지타니 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실종 당일 그가 CCTV에 찍힌 것은 서쪽으로 무려 100km 정도 떨어진 히로시마현의 미하라역에 도착한 모습이었는데요.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긴 하지만 복장이 실종 당시의 것과 동일하며 우산까지 들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가능성이 높죠. 한편 실종 다음날 경찰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를 입수하게 됩니다. 바로 히로시마현 오노미치시 관할의 이쿠치시마라는 섬의 도로 한복판에서 실종자의 스마트폰과 책 한 권이 발견된 것이죠. 즉 CCTV와 증거품을 고려해 카지타니 군의 이동 경로를 예상해보면 그는 우선 쿠라시키역에서 전철을 타고 미하라역으로 이동했고 배를 타고 이쿠치시마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좀 의문스러운 점은 대체 왜 하필 이런 경로와 장소를 택했는가 였습니다. 어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실종자는 예전에 현장학습으로 세도나이의 섬들을 잇는 관광 루트를 다녀온 적이 있었고 당시 무척 즐거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카지타니 군이 이쿠치 섬에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섬은 물론 주변 지역을 전부 뒤졌지만 추가적인 정보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한계에 부딪힌 경찰은 12월 15일 카지타니 군의 신상 정보와 얼굴 사진을 공개하며 일반 시민들의 수사 협조를 요청하기 시작했고 전국에서 약 184건의 목격 제보가 있었지만 신빙성 있는 단서는 하나도 건질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편 카지타니 군의 어머니는 본인의 DNA를 경찰에 제공해 전국의 신원 미상 시신 DNA들과 대조했지만 일치하는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아들이 살아있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좀 석연찮은 부분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 의문점들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첫째는 어머니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종자는 어머니에게 6시쯤 돌아간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만 정작 실종 후 이동 예상 경로를 볼 때 카지타니 군은 메시지 내용과 다르게 실제로는 점점 서쪽을 향하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만약 이게 단순 가출이었다면 굳이 이런 답변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무시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애초에 이 메시지 진짜 실종자가 보낸 게 맞을까요? 두 번째는 소지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종자의 소지품이었던 책과 스마트폰은 섬의 길 한복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만약 가출 후에 연락을 끊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위치 신호가 잡히지 않도록 휴대폰을 인적이 드문 곳에 버릴 텐데, 이 소지품들은 마치 누군가 발견해달라는 것처럼 섬의 길 한복판에 놓여 있었던 점이죠. 그리고 실종자의 CCTV를 보시면 가방을 매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책을 가지고 있었다면 주머니에 들어갈 만한 작은 사이즈의 문고본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물론 실수로 떨어뜨렸을 가능성도 존재하긴 합니다. 가령 책과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은 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가 빠져나간다든지 하는 경우 말이죠.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증거품 발견 당시 어떤 상태로 놓여져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네요. 난잡하게 떨어져 있었다면 이동 중 떨어뜨린 것일 수도 있지만, 만약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놓아두었을 가능성이 높으니 말이죠.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만약 이 실종이 범죄와 엮여 있다면 범인의 목적은 일부러 섬에서 소지품이 발견되게 하여 수사를 교란시키는 것, 이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실종자의 행적입니다. 카지타니 군이 CCTV에 찍힌 것은 미하라역으로 이후 그의 행적은 밝혀지지 않는 상태였죠. 즉, 비록 소지품이 섬에서 발견되었다 한들 애초에 그가 배를 타고 섬으로 향한 것인지 아니면 미하라역에서 내려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는지는 여전히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쿠치시마의 진입 루트는 총 3개로 자동차 승선이 가능한 배, 북쪽 루트와 남쪽 루트가 있습니다. 배의 경우에는 승선 당시 차량 정보를 기입하게 되어 있고, 북쪽, 남쪽 도로 역시도 유료 도로이기 때문에 출입 차량을 빠짐없이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실종일 혹은 다음날 섬에 방문한 차량들을 경찰이 이미 조사를 끝마친 것으로 추측되는데, 밝혀진 이렇다 할 정보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어쩌면 카시타니 군이 섬에 방문하지 않았을 가능성 역시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은 실종 직전의 모습인데요. 실종자 어머니에 따르면 카시타니 군은 학원에 가기 전 어머니에게 언제 외출하는지 물어보았었고, 뭔가 눈치를 살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쩌면 누군가와 약속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이례적인 이동 경로와 정황이 드러나자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총 3개로 요약됩니다. 첫째, 가출설. 일단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설은 미츠키 군이 스스로 집을 떠나 행방을 감춘 가출 시나리오입니다. 당시 그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갑작스러운 충동으로 혼자만의 여행을 감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미하라역 근처까지 무리 없이 이동했었고, 어머니에게 남긴 곧 돌아갈게 라는 메시지도 사실은 가족을 안심시키고 추적을 지연시키는 게 그의 목적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인데요. 역 앞에 자전거를 버리고 전철과 배로 섬까지 간 행적은 꽤 일관성이 있고 자연스러운 이동 동선이며, 실종 당시 가져간 물품이 고작 낡은 우산과 책 한 권뿐이었던 점은 충동적인 가출 여행이었음을 짐작하게 하죠. 이 가설대로라면 미츠키 군은 일시적인 가출을 택했다가 무슨 이유에선지 장기 잠적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어머니도 아들이 지금 어딘가에서 혼자 힘으로 일하며 지내고 있을지 모른다 라는 말로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그가 3년 넘게 사회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고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가설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두 번째는 사고설입니다. 이날 6시에는 약간이지만 비가 내렸기 때문에 카치다니 군이 어두워진 섬길이나 해안가를 돌아다니다 실족이나 추락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인데요. 세토나이의 섬들은 해안 절벽, 방파제, 비탈이 많아 야간에 잠깐 판단을 잘못하면 크게 다칠 위험이 있기도 한데, 실종자가 5시 반쯤 도착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곧 돌아간다는 메시지 이후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상황도 설명이 됩니다. 다만 이 사고설은 소지품이 발견된 곳이 외진 조난 장소가 아니라 길 한복판이었다는 점과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점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만일 바다에 빠졌다면 시신이 해안으로 밀려오기 마련이니 말이죠. 마지막 가설은 범죄 개입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쪽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은데요.
즉 실종자가 누군가에게 유인되거나 납치되는 등 사건에 휘말렸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죠. 그가 거쳐간 역, 항구, 섬 등은 모두 불특정 다수와 접촉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실제로 그가 여행 중에 우연히 만난 누군가와 동행하거나 범죄자의 표적이 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섬에서 발견된 스마트폰과 책은 범인이 그의 행방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길 한복판에 놓아두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곧 집에 돌아간다는 메시지 역시도 범인이 거짓으로 가족을 안심시키기 위해 보냈을 가능성도 있죠.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영상과 증거를 보면 실종자는 최소한 미아라역까지는 혼자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는 건 미아라역 혹은 그 주변에서 범인과 만나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다만 범죄설 같은 경우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단서가 부족하죠. 한편 카지타니 군의 부모님에 따르면 실종 이후 이런 제보들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2023년 1월 무렵 히로시마에서 한 소년이 제보자에게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다, 지갑이 없다, 오카야마에 돌아가고 싶으니까 국도 2호선을 가르쳐달라 라는 말을 했다는 제보가 있었으며, 시마네에 가고 싶은데 국도 54호선을 가르쳐달라 라며 길을 묻는 남성이 있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시마네어는 부모님의 고향으로 실종자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계신 곳이라고 하네요. 또한 3월에는 오사카의 한 빵집에서 머리가 부스스한 남자가 교토에서 왔다, 휴대폰에 충전이 끊겼다, 국도 171호선을 가르쳐달라, 걸어서 히로시마로 돌아가겠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제보들 중 일부가 사실이라면 가령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해 보이는데요. 1. 미야라역에서 내린 그가 범인 혹은 불량한 무리에게 소지품을 빼앗겼고, 2. 돈이 없던 그는 국도를 이용해 도보로 이동하려 했으며, 3. 국도 이동 중 뺑소니를 당했다 같은 결말인데요. 과연 그는 왜 모습을 감췄으며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카지타니 군이 하루빨리 가족과 재회하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비사였습니다.